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무주택자가 반드시 빚내서 집을 사야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입니다. 네, 지금 주택이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 집을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집을 사야 한다면 언제쯤 사야 될까요? 또 하나,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요,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언제쯤 사야 될지, 또 집을 살 때 필요한 이 대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부동산 친체기에 무주택자 집 살까 말까, 자, 이 관련된 영상 올린 게 있는데요. 오늘 영상이 이 주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먼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에 서울의 집을 보면요, 땅값이 비쌌을까요? 집을 짓는 비용이 더 비쌌을까요? 네, 대체로 내 땅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주거지역에서는 이 땅의 가격보다 집을 짓는 비용이 더 비쌌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대체로 집을 짓는 비용보다 땅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차원 평면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죠. 근데 건축 자재들은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을 보면 집을 짓는 비용보다 땅값이 이제 훨씬 더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영등포하고 성북구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작년 여름에 계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제가 평당 가격을 2,9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요. 지금 가격이 한 3,600에서 3,800까지 합니다. 거의 한 평당 8,9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거의 한 20% 이상이 오른 거죠. 또 성북구에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평당 1,100만 원 좀 넘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가격이 20% 이상씩 올랐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땅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 2차원 평면이라는 그 제한된 서울이라는 이 공간에 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점점 희소 가치가 높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의 이런 토지 가격,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어찌 보면 작게나마 이 서울이라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서울의 땅값을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 가격도 매년 올라가긴 하지만 실제 실물 가격은요, 거의 매년 5% 내지 10% 이상은 꾸준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가격도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들잖아요. 이 표준 건축비도 매년 5% 이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 올라가죠. 자, 그러면 작년 집값보다 올해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올해 집값보다 내년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 근데 이것을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싸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공급자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높아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집 언제 사야 될까요? 또 어디에 사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대출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대출을 받았다면 빨리 갚을까요? 늦게 갚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979년도 음마아파트 31평짜리의 분양 가격이 2,100만 원이었습니다. 자, 79년도 우상아파트 33평이 2,3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잠실아파트가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들의 지금 가격이 10억대 후반에서 20억대 이제 중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죠. 지금이 2019년도니까요. 거의 그 사이에 한 50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아파트가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돈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한 30년짜리 장기 대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 내가 이 대출을 돈이 모인 대로 빨리 갚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갚는 게 나을까요? 네, 답은 천천히 갚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원금은 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자는 냅니다.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지나면서 내 소득은 계속 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 2천만 원 갚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내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은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죠.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연봉이 1,800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퇴직할 때쯤 10년이 지나서는 제가 연봉이 한 7천 정도 됐었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 이 당시에 연봉 2천만 원도 안 됐을 때는 이 2천만 원 빚이 굉장히 부담이지만 내가 10년 뒤에 연봉이 6천 정도 되면 그 2천만 원 갚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플레 때문이죠. 내 소득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원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늦게 갚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집의 가격은 거의 50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서울 도심 역사권의 이런 주택 가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내 돈을 다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급여소득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죠. 이때 대출 원금은 내가 늦게 갚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수준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자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쟁률이 700대 1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분양 가격이 다 9억이 넘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경쟁률을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서울은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지역은 어디 지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에 한정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도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 수준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대출을 활용하자입니다. 서울 같은 데를 보면 급여소득자가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항상 집값이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소득자는 적절한 내 수준에 맞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입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때 이런 상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민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게 있는데요. 이 보금자리 대출이죠. 장기 대출이 가능해요. 요걸 이제 활용하게 되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있고 내가 적절한 이자만 내간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소득은 굉장히 높아져 가는데 원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원금을 갚아가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출 상품을 이용해서 대출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원금은 최대한 늦게 갚는다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한국의 통화량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80년대부터 쭉 보면 최근 2010년도 들어오면서 통화량이 더 많이 급증이 됐습니다. 즉, 인플레가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즉, 화폐 가치가 낮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금은 늦게 갚으면 갚을수록 유리한 이유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의견을 요약을 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두 번째, 대출을 활용하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대출을 가능하면 늦게 갚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집은 언제 사야 할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질문이실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택 가격은 수없이 많은 변수를 통해서 움직이죠. 금리, 세금, 수요 공급 뿐만 아니라 국내외 변수를 통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미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주택 가격 전망 이 소비자 동향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집값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의 어떤 이 그래프와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택 가격의 이제 선행 지수로서 그동안 어느 정도 일치를 해왔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00이라고 있죠. 100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 가격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요. 100보다 낮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이제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이 가능한데요. 2013년도 상반기에 보면 100보다 낮았어요. 우리 2013년 이전에 주택 가격들이 어땠죠? 네, 약세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3년 5월, 6월, 7월 들면서 100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서울의 집값 기억나시죠? 2013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주택 가격의 선행 지표로서 이 동향지수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17년 상반기에 보면 역시 또 100으로 떨어져요. 자, 이때도 우리가 주택 가격이 하락기를 경험했죠. 또 그러고 나서 2018년 하반기에 소비자 동향지수가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역시 이제 100으로 떨어져서 지금 주택 가격이 이제 약세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시 반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 변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참조할 만한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그래프하고 주택 거래량 추이하고도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주택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수요자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주택 가격 전망 CSI 지수하고 또 그 거래량 지수하고 일치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 집을 언제 사야 할까요? 이게 절대 변수는 아니지만 이걸 충분히 참조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집을 구하는 타이밍을 정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입하자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택 가격은 예측할 수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느 정도 패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출을 활용하자입니다. 단, 대출을 받을 때 원금은 최대한 늦게 갚고요. 그 상품 중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보금자리 대출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금리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타이밍인데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의 추이를 통해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집을 매입할지를 이걸 통해서 참조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 대출, 또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 또 재테크 관련해서 투자 지역, 또 투자 상품, 또 투자 방법과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공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